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알릴레오 북스에 이재명 대표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대선에 이겼더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슬로건이 뭡니까?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인수위 때부터 이걸 강조해왔고 6대 국정 목표 중에 첫 번째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며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 공정, 정의 이걸 굉장히 앞세워왔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감에도 이런 홍보성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언론에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됐다가 하루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던 건데요.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 조직과 기능 효율화, 탈원전 폐기와 원전 활용 확대, 이해로도 온갖 자아자찬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비공개로 전환된 거고요. 이후로 아주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란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가장 비상식적인 정부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천공이 여기저기 어그로를 끌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 방향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천공이 과거 재판부로부터 사이비 종교 교주라는 판단과 함께 유부녀인 여제자와 간통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았다는 게 탄로났습니다. 특히 간통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씨는 천공이 유일하게 인정한 제자라고 하는데요. 그 제자 신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한 바 있고 유엔 총회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천공과 뉴욕에서 머물렀다는 것도 탄로나기도 했죠. 그 신씨는 김건희 씨를 향해 처음으로 미스코리아급 명부인이 나왔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 역풍을 제대로 부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천공은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밝힌 바 있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공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연을 끊었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청와대 이전, 조문 패싱 논란, 뉴욕 방문 등과 관련해서 천공과의 관련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천공이 말한 대로 흘러가고 마약과의 전쟁 논란도 부추긴 바 있죠. 이에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씨가 결국 천공의 제자였던 거냐? 진짜 끔찍한 조합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삼류 바보라고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결국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중심에 있는 세력이 충암고 동문회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이 충암고 5년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있고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법제처장이 그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요. 심지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뉴라이트 신지호 씨가 임명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공직 인사고요. 이에 대해서 청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건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도 전혀 무관한 보온성 인사란 거고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신지호 씨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 부실장을 맡은 바도 있는데 1948년 건국절을 옹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거고요. 앞선 논란보다도 특히 신지호 씨의 전문성 결여에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기관인데요. 1기 때 민간 부위원장을 했던 이승윤 중앙대 교수 같은 경우엔 청년 문제와 노동시장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해온 사회복지학 전문가입니다. 이러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비교조차 사치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가 1기 민간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선에선 아예 대놓고 저렇게 저격을 하는 보도를 했었고요.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몇몇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해서 편향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데일리 같은 데서도 위원 40%가 문재인, 이재명 캠프 인사라며 스펙 창구로 악용했다. 이따위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심지어 저 같은 사람들은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위원장인데 이런 거에 대해선 문제 제기 안 합니까? 심지어 윤석열 캠프 인사인 건 물론이고 뉴라이트 출신인데 이게 비교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속이 뒤집혀지고요. 이에 대해선 조만간 간략하게 글을 남길 예정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끔찍한 말을 입에 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정말 황당한 건 이게 2017년 9월에 끄적여 놨던 글이란 겁니다. 이게 왜 5년 만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도 저런 짓도 했었냐? 친일파 냄새가 진동하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사자 명예훼손까지 한다니 아주 형편없다. 심지어 저런 사람이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게 지금 공정상식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세상인가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박시영TV 후원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잠시 후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